여튼 작년 가을부터 에어비앤비 코리아가 이제는 미허가 원룸, 오피스텔에서 영업하는 에어비앤비 미허가 숙소들에 대해서 삭제 조치를 하겠다라고 1년 전부터 공지를 했었죠. 그래서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지나서 지금 에어비앤비 사이트 들어가면은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드렸다시피 굉장히 핫했던 숙소들이 많았어요. 명동, 을지로, 그리고 저기 종로구, 강남구 이런 데들이 굉장히 숙소들이 많았는데 지금 전부 다 영업이 12월 31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를 기점으로 영업이 다 종료가 됩니다. 1월, 2월부터는 아예 열려있지가 않아요. 예약할 수 있는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 보면 예약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지금 우리 업체, 우리 숙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에어비앤비 올라가 있는 합법적인 숙소들도 많이 있죠. 2룸 이상의 3룸 이상 그런 빌라들을 전대 동의서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에어비앤비 영업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외도민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도 뭐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지만 어찌됐든 에어비앤비를 하면은 개인이 먼저 이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는 에어비앤비를 거의 한 열 몇 개를 돌리다가 이제 그 미허가 숙소에 대한 그런 한계점을 느끼시고 이제 작년부터 저랑 함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께서는 이제 뭐 직업도 있으셨고 한 상태에서 에어비앤비 객실을 열 몇 개를 돌리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직장에서 얻는 수익보다도 객실 열 몇 개에서 나오는 수익이 훨씬 더 높았던 분인데 그분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하나로 다 모으고 싶다. 지금 에어비앤비 객실들을 여러 개 운영하시는 호스트님들도 많지만 그거를 한 군데다 모아서 영업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두세 개 정도까지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개수가 6, 7개 이상 넘어가면은 이게 한 군데서 그냥 좀 하고 싶다. 아니면은 어떤 객실은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어떤 객실에서는 뭐 손님이 넘칠 정도로 꽉 차서 돌아가고 손님을 오히려 못 받는다거나 그럼 그런 동네에서는 두세 개를 더 오픈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공실상가를 찾아서 일반 숙박시설로 건축물 용도 변경을 통해서 건축사님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공사를 하고 이제 나만의 소규모 호텔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강의들도 많이 있고 유튜브에서도 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금도 적게 들죠.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만 있으면 사실은 거의 할 수 있는 것들이라 보증금도 이제 뭐 예전에 뉴스 기사에 나왔듯이 뭐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시는 젊은 부부님들도 있었고 어찌됐든 그랬는데 한계가 다 있습니다. 네, 한계가 있고 이 한계를 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 자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호텔 앤 레지던스 사업을 하고 있는 꽃모쉐라고 하고요. 현재 지점이 15개 정도 고시원 원룸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엄청 잘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지점도 있고 하지만 또 그런 지점이 아니어도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그 동네는 저희 본사에서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지점인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지점들도 있고 저희 마산 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구리역점 가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임대료 대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뽑고 있는 그런 지점들도 있어요. 점주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심지어 우리 구리역점 같은 경우는 올 미니룸이거든요. 올 미니룸인데 위에 탑층이 건물주님이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는 올 원룸텔이에요. 근데
이제 올 미니룸이 훨씬 더 매출이 높은 상황이죠. 왜냐면은 이제 그 건물주분이 굉장히 연세가 좀 많으세요. 80대 제가 봤을 때 두 번 정도 이제 얼굴을 뵙고 이제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의 적어도 85세 정도는 넘으셨을 것 같은 그런 분이셨고 그렇게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고시원 운영을 잘 하기가 어렵다. 옛날 방식대로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초반, 2005년, 2008년 이 당시에 학생 수가 그 당시 진짜 제일 많았거든요. 지금에 비해서 이제 지금에 비해서 엄청 많았어서 그 당시에 고시원 운영했으면은 딱히 광고를 안 해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머물고 가고 막 그랬던 분위기였는데 이제 십수년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지났죠 세월이. 그러면서 학생 수가 많이 줄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마케팅을 잘하는 이제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꼬모시에서도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컨설팅을 시작을 했고 그런 분위기로 지금 5년 넘게 어쨌든 고시원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됐죠. 예, 그런 하나의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진다. 그러고 K-팝에 대한 그런 열풍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한국 여행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저렴하게 올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래요. 향후 1, 2년 에는 무조건 숙소를 하나를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이름이 이제 꼬모쉐로 가셔도 되지만 저한테 그냥 컨설팅만 받으시고 창업을 자기 지점을 좀 늘려가고 싶은 대표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좀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만의 소규모 호텔 만들기. 저희가 이제 최근에 호텔 꼬모쉐 명동점에 오픈을 했습니다. 네. 지역은 충무로역에서 조금 더 가깝고 이제 명동은 어떻게 보면 한 블럭을 걸어서 가야 돼요.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걸어서 가야 되는데 명동점이라고 이제 지점명을 한 거는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여행 올 때 명동에 대한 단어 굉장히 친숙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 오사카 여행을 갈 때 도톤보리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하듯이 오사카 하면 도톤보리 그 지하철역에 내려서 다들 그 뭐라고 하지? 그 마라톤 거기 앞에 사진 다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동에 대한 단어가 되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명동점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사실 위치적으로는 지금 명동에 아예 가깝게 있는 것보다는 현재 을지로에 대한 지금 수요가 엄청 이제 힙지로라고 이제 1, 2년 전부터 그런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힙지로하고도 더 훨씬 더 가깝습니다. 저희 명동점 위치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인쇄골목에 되게 허름한 그냥 빌딩을 공실로 임대를 해서 거기를 이제 공사를 한 케이스인데 왜 지금 이제 소규모 호텔을 해야 되느냐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대형 호텔을 물론 하면 좋죠. 지금 저희가 곧 한두 달 이내로 투자 이제 공고를 앞두고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120개 객실의 통건물을 가족 호텔로 우리가 이제 지어서 리모델링해서 이제 그거를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자금이 거의 매가만 해도 거의 80억이 되고 그 건물이 완전히 마포구나 이런 데 있는 건 아니지만 구로구에 있습니다. 구로구에 있는데 어쨌든 신도림역이나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데하고 지금 인접해 있는 위치에 있어서 그 정도 매매가면 저희가 좀 해볼 만하다 그런 게 있던데 일단은 대형 호텔은 초기 이제 초보자분들이 달려들기에는 대형 투자자가 아닌 이상 힘들죠.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좀 과다하다 그런 단점이 있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허가 숙소에 대한 규제를 계속 하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다고 생각하는 게 소규모 호텔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것도 잡고 그리고 수익의 안정성 매매로 진행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문의를 주세요. 매매로 이제 2, 30억짜리 다가구나 다세대를 이제 매매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외도민이나 아니면은 숙박시설로 변경을 하는 것을 저에게 이제 검토를 이제 맡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우리 오늘 주제는 소규모 호텔. 그러니까 자기 시드가 이제 1억에서 2억 정도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3억 이상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1, 2억 안에서 뭔가 그림을 그려내고 싶은 분들한테 좀 적합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숙박업 경영 트렌드는 어떤 크게 운영을 하려는 사람보다 규모는 작지만 정확하게 매출을 미리 예측을 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정확하게 더 설계를 하는 것이 어찌됐든 장기적인 싸움으로 갔을 때는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동점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가장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계약 당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무실만 퇴거한 상태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여기 계셨던 분이 인쇄집을 운영하시는 사업체 대표님이셨는데 사무실을 2개를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1개를 빼주는 조건으로 이사비를 얼마 드리고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한 거고, 그래서 4, 5, 6층을 저희가 다 임대를 했습니다. 현재 그래 철거를 한 상태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들어갔죠. 공사는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굉장히 어쨌든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바닥을 굉장히 덧방을 많이 했어요. 덧방. 리모델링을 좀 몇 번 해보신 분들은 덧방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장판 위에 또 장판을 쌓고 그 위에 또 장판을 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4장의 장판이 덧방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층고 자체도 좀 확보가 좀 더 안 되고, 그리고 공사하는데 어떤 누수나 어떤 안정성에서도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전부 다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바닥도 전부 다 기기를 가져와 가지고 싹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데코타일, 마루, 뭐 장판 다 걷어내고 이제 욕실 부분을 저렇게 이제 벽돌로 쌓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화장실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쌓고 계시고, 이 공사 업체하고는 저희 인연이 거의 한 2018년도부터 인연이 있던 업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옛날에 소액으로 빌라 투자할 때 경매로 또는 갭 투자로 이렇게 할 때부터 이제 소액 공사부터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계속 주시고 계신 이제 업체고, 네, 그래서 오랫동안 거래를 한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화장실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있죠. 화장실이 이제 벽체가 완성이 되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미장을 해가지고 반듯하게 만들었어요. 홀을 실을 하나 만든 거죠. 여기에 이제 변기도 들어가고 샤워실 들어가고 그리고 세면대도 욕조랑 같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천정에 이제 다루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천장 보면은 천장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보이고요. 천장 작업을 했어요. 마지막 이제 가운데 뚫려 있는 거는 시스템 냉 난방기가 들어가는 자리죠. 거기 자리를 빼놓고 이제 천장 작업을 다 했고요. 그리고 필름 작업을 하고 도배지를 바른 모습입니다. 지금 침대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인실 객실을 세팅하자라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애초에 우리의 멘토가 되셨던 에어비앤비의 많은 숙소들이 객단가가 높고 그리고 최소 숙박 일수가 굉장히 긴 그런 업체들을 멘토로 삼아서 그 업체보다 더 뛰어난 숙소를 개발하겠다, 이런 걸로 저희 수강생분들하고 그때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어떻게 하면은 싸게 더 공사를 할까 연구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침대 자리가 2개가 있죠. 이렇게 퀸 침대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가는 자리가 완성이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을 짜서 모공팀에서 필름 작업까지 해줘서 이런 침대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맞은편에는 TV, 65인치 TV가 벽걸이 TV가 있고, 그리고 2인용 소파베드, 이케아에서 구매한 소파베드가 있습니다. 최대, 그래서 이 객실에서 머물 수 있는 최대 인원수는 6인이에요. 6인실. 근데 이제 기본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거는 4인으로 예약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신규로 신설을 이제 준공 허가까지 받고 하느라고 굉장히 좀 공사 자체는 이미 10월 달에 끝났는데 그 뒤에 조금 딜레이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딜레이가 됐는데 어찌됐든 다 통과를 해서 어렵사리 영업 허가증을 받고, 영업 허가증을 받았을 때 진짜 기분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받아보신 분들은 양도 양수로 받아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희는 이제 신축 허가를 통해서 영업 허가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되게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영업허가증을 사진을 찍어 올리다가 안 찍어 왔는데 영업허가증의 그 증 번호가 2025-00008인가 그래요. 그 뜻이 뭐냐면 이제 올 한 해 25년도에 8번째로 이제 신규로 호텔이 되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1년 동안 굉장히 명동이고 뭐 거의 을지로고 해서 숙소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도 많이 들어왔을 테지만 사실 호텔업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저희가 8번째 12월에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번째니까 1년에 10팀도 허가를 못 받은 거겠죠. 그만큼 좀 난이도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침구 세팅도 하고 완전 손님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22일이었죠. 지금 29일이니까 일주일 전에 이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싱가포르에서 오신 4인 손님이셨는데 호스트분들을 몇 번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게스트가 예약을 할 때 그 분을 평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숙소의 호스트들이 이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볼 수가 있는데 별점도 되게 5점을 주신 호스트분들이 많고 평판도 좋아서 저희가 수락을 했습니다. 네. 사실 안 좋아도 수락을 했어야 됐죠. 왜냐면 객단가가 저희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 22일 날 들어오신 손님이 4박을 예약을 해주신 분이고 여기 이제 메간이라고 하시는 분 이분이 이제 예약을 하셨고 77만 원이죠. 그러니까 1박에 저희가 지금 20만 원에 오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목표로 했던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비수기가 시작이 되죠. 1, 2월에서 비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만 지나면 이제 3, 4월부터는 25만 원 정도로 올려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을 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계속 숙박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실제 결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저는 엄청 뿌듯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개층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공사를 열심히 해서 오픈을 했더니 이렇게 외국인 분들이 정말 반응을 잘 해주시는구나. 우리는 객단가가 1, 2박 손님들은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 이제 아까 최소가 이제 3박이네요. 3박은 원래는 이제 안 받으려고는 했는데 1, 2월이 워낙 비수기라서 2, 3박 정도는 오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점주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꽃모션 명동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2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 230에 부가세 별도 관리비는 다 포함이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한 1억 6천 정도 들어갔고요. 그 냉난방기랑 뭐 집기 이런 거 구매하고 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수자 원금이 한 2억 정도. 처음에는 2억을 이제 혼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원장님 계셨는데 고시원을 하나 추가로 매수를 하시면서 일단은 1억 정도밖에 시드가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1억 추가로 투자자를 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1억씩 투자자분이 총 2분이 붙어서 시작을 했던 현장이었고요. 공사가 완공이 되자마자 한 이제 투자자분께서 이제 20% 정도 수익률을 보시고 바로 이제 매각을 하셨습니다. 1억 2천에 엑시트를 하셨고요. 누가 샀을까요? 1억의 지분을 1억 2천에 산 사람. 엄청 싸지 않나요, 여러분들? 1억 투자를 하면은 이 지점에서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못해도 300 이상 가져가거든요. 3, 400 이상 가져가는데 1억 2천이면 엄청 싼 돈이죠. 근데 이제 내부 거래였죠. 내부 거래. 나머지 50% 지분을 들고 있는 점주님한테 나머지 지분을 전부 다 매각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0% 지분을 한 분께서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고 객실 2개에서 나오는 월 매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엔 저희가 500만 원 정도로 잡았어요. 방당 500. 근데 이제 1000만 원이죠 그러면. 네. 근데 50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지금 예약 현황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엄청나게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시장에서 이 정도로 뜨거울 줄 몰랐는데 여튼 좋은 상황이고 해서 월에 12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월세 230 이제 뭐 부가세까지 하면 250 나가겠죠. 그렇게 나가고
전기, 수도, 가스 해봐하고 뭐 렌탈이랑 어떤 청소비 그런 거 뭐 다 제했을 때 2억 투자하셔가지고 한 달에 이제 800만 원 이상 가져가게 된다라고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 회수는 2년 정도가 딱 걸리더라고요. 2억을 이제 800으로 나눠 보시면 되는데 시설비 회수는 2년. 고시원보다 지금 수익률이 훨씬 좋은 거죠. 고시원 현재 시장에서 이제 2021년, 22년 사이에 들어가신 우리 수강생분들, 꼬모시에 컨설팅을 들으신 분들은 그 당시에 3부, 4부 이렇게 수익률로 세팅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1년 안에 투자금을 다 회수를 한다거나 말도 안 되게 1억으로 뭐 방을 저 같은 경우는 1억으로 방 40개, 미니룸 40개를 인수랑 리모델링까지 다 해서 1억 가지고 거기서 800만 원을 수익을 만들었으니까 1년 만에 회수가 다 됐죠. 그런 상황도 있지만 어쨌든 수강생분들도 그 당시 이제 수익률로 따지면 3부 수익률, 4부 수익률 이렇게 나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3부, 4부로 세팅을 한다는 거는 지금 시장 고시원이 얼마에 형성이 돼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은 거의 다 고시원의 그런 총 매입 금액이 2부 수익률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억당 이제 한 200만 원 나오는 수준으로,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 남는다 그러면 한 4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 곳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죠. 시설비 회수를 하는데 800씩 나온다고 해도 4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4, 5년 정도 걸리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소규모 호텔을 개발을 함으로써 2억 투자를 했지만 한 달에 800만 원 나오는 캐시카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거는 이제 4, 5, 6층을 저희가 다 빌렸어요. 20평, 20평, 그리고 위에 층은 일부 루프탑이 있고, 그래서 10평만 해서 총 50평 공사를 했고 6인실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0평인 곳을 찾아야 하나요? 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제 찾아오신 물건 60평이다 그러면 뭐 거기를 적당하게 18평씩 뭐 4개 객실을 만든다거나 뭐 몇 평씩 3개 객실을 만든다거나 그런 플랜으로 가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2객실로 할 생각도 있었어요. 10평씩 하면 2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은 현관 입구를 하나밖에 못 만들고, 그리고 조금 어떤 숙소의 질이 낮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2인실을 2개 하는 것보다 4인실 내지 최대 6인까지 머물 수 있는 객실을 5성급 호텔처럼 꾸미자가 모토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1박에 25만 원, 그리고 최소 숙박 일수를 3박에서 4박 이상으로 하니까 객단가가 거의 100만 원씩 나온다. 3박 4박이니까 사실은 한 달에 8팀만 받으면 만실이에요. 네, 8팀만 받으면 만실인데 중간중간에 죽은 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1, 2, 3, 4를 예약한 손님이 1, 2, 3, 4까지 예약하고 만약에 4일날 퇴실을 했어요. 근데 이제 4일날 바로 체크인을 해주면 좋지만 사실 그렇게 되기가 그렇게 뭐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5일날 체크인을 한다던가 해서 뭐 하루 정도 공실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만실 기준을 계산할 때도 30박으로 계산을 안 해요. 한 24박 정도를 계산을 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객실 수를 늘리는 것보다 객실 단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향후에 이제 들어오시는 점주님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캡슐 호텔로 갈까라고도 생각을 했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호텔 꼬모쉐 명동점을 캡슐 호텔로 가서 1박에 2, 3만 원 정도를 받는 거를 전략을 세워서 한 층에 그 당시에 12명인가? 제가 캡슐을 직접 목공을 짜서 그 안에 매트리스를 하나씩 다 넣고 약간 프리미엄한 그런 캡슐을 만들어 주려고 했었습니다. 객단가는 인당 이제 3만 원씩 해서. 캡슐 호텔이라고 하면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숙소들이 많은데 저희는 좀 고급화 전략을 이용을 해서 조금 매트리스도 좀 비싼 걸로 해주고, 그리고 캡슐 내부마다 다 환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전기랑 환기 그런 시스템 다 갖추고 조금 더 가격을 올리는 구조로 가자. 그래서 12명을 그때 받자고 했었던 것 같아요. 12명. 근데 이제 그 계획을 저희가 보류를 하고 그냥 6인실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현장은.
일단은 뭐 짧게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궁금하신 것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댓글을 좀 볼게요. 질문이 좀 올라오고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일단 고시원은 2부이자 개념이더라고요. 호스텔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저희는 2부라고 하면은 사실은 매각 금액입니다. 매각하실 때 2부로 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고시원의 흐름을 만든 거는 사실은 뭐 꼬모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어쨌든 저희가 제일 먼저 2020년도 21년도에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진짜로 잡으면 다 돈이었어요. 그 당시 코로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학교들이 개강을 안 하고, 그래서 망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원 원장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권리에 나온 고시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고, 무권리가 아니더라도 건물주님이 직접 운영을 하다가 임대로 처음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건물주분들은 십수년을 그냥 고시원 운영해서 그냥 먹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들이 개강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실이 막 늘어나고, 마케팅으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접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강의를 들으신 특강이나 컨설팅을 들으신 원장님들은 3부에 4부에 막 맞춰서 많이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매각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의 가격 2부 수익률이 나온 게 사실은 뭐 옛날부터 원래 고시원은 2부 수익률이다 이런 말들이 물론 있었지만, 사실은 팔 때 금액을 정하는 것도 2부 수익률에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살 때 이제 2부 수익률에 맞춰서 사시는 분들은 이제 뭐 중개인 분들의 어떤 가스라이팅에 좀 넘어가지 않았을까. 예. 저는 2부 수익률 너무 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뭐 금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엄청 좋은 거예요. 2부 수익률이면. 2부면 이제 그런 거죠. 월에 2부라고 해서 1억을 투자했을 때 한 달에 이제 200만 원씩 남는 걸 2부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시세가 됐지만 세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돈이 되는 거를 3부든 4부든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뉴스 기사 좀만 찾아보시면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죠.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2019년도 외국인 관광객 수를 올해 2025년에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된 거예요. 마스크 해제되고 뭐 이제 코로나가 정상화된 지는 꽤 1, 2년 정도가 지났지만 사실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치를 더 회복을 하거나 돌파를 한 건 이제 이번 해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을 엄청나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같은 돈으로 한국 여행 오면은 더 마음껏 놀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사러 와도 한국에서 하면 더 싼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뭐 물론 저는 엔화가 싸졌다고 했을 때도 일본을 간 적은 없긴 하지만, 바빠서 그랬지만 그 당시 이제 일본 여행 많이 가고 그랬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상가로 호스텔 용도 변경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상가에서는 이제 뭐 주거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이런 걸 먼저 보셔야 되고, 이제 주거 지역에서는 이제 호스텔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호텔은 불법입니다. 지금 아예 용도 변경 자체가 안 되고, 용도 변경 하시려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가족 호텔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족 호텔은 어떤 거냐면 주거 지역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족 호텔인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빡세요. 그래서 웬만한 통건물 30객실 이상을 갖춰야 되거든요. 방 수를. 그래서 30객실을 얼추 계산해 보면 보통 이제 한 60평당 방이 10개 정도, 조그만 방이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뭐 넓은 평수, 가족 호텔로 하면 더 당연히 넓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최소 200평은 필요한데 30객실 이상 갖추려면, 근데 그런 공실 상가들이 일단 찾기가 쉽지가 않고, 한 계층은 당연히 찾기가 힘들고, 왜냐하면 개별 이제 객실마다 다 창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넓은 빌딩이 있기가 힘들죠.
종로나 이런 명동 주변에는. 그래서 이제 넓다고 하면은 한 층당 이제 한 60평 정도, 이 정도로 해서 한 두세 개 층 이 정도를 찾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주거 지역에서는 이제 호스텔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상업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용도 변경하는 게. 그래서 먼저 그런 거를 보실 때는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 중에도 이제 건축사님이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해주신 게 있는데, 저번에 특강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좀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건물주하고 이제 협의를 할 때 해당 임대차는 모텔 또는 뭐 숙박시설로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용도 변경이 만약에 불가할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시 계약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특약을 걸어서 진행을 하라고 그때 건축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었죠. 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분이 계약률을 높이고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가성비 인테리어 포인트는 뭐가 있나요? 아니, 객단가를 높이려면 가성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돈을 쓰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여기 충무로 명동점에 있는 객실도 이 조명이 하나의 디자이너 분이 이제 제작한 조명인데,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저도 없었어요. 처음에 이제 빌라 투자하거나 갭 투자하거나 소액으로 경매 투자하거나 그럴 때는 별로 이제 그런 관심이 없다가, 객단가를 좀 올려야겠다, 끌어올려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오는 것들이 뭐였냐, 디자이너 분들이 제작한 그런 조명들, 그런 뭐 소품들, 그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런 걸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그냥 일부러 여행지를 가도 저는 좀 비싼 호텔을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 비싼 호텔을 제가 엄청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 배우러 가요. 거기를 배우러 가는데, 처음에는 고시원 운영할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펜션을 알아본다거나 대충 뭐 좋아 보이는 그런 데를 예약해서 다녔는데, 제가 이제 이런 호텔 쪽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부터 여행지를 다닐 때는 항상 그 관광지에서 가장 좀 핫하거나 아니면 5성급이거나 좀 뭔가 서비스가 잘 돼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그곳의 분위기를 좀 느껴요. 그리고 그곳에 객실 깔려 있는 어메니티 같은 것도 다 사진으로 찍어 오고, 방 객실의 사진도 다 찍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객실이 사실은 제가 파르나스 호텔 제주를 갔을 때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객실과 플러스 조선 호텔은 이제 부산이죠. 조선 호텔 이런 데서 영감을 좀 많이 받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객단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게, 가성비를 따지자고 하면은 굳이 따지자고 하는 브랜드는 뭐 그냥 이케아 제품들, 이케아에서도 엄청 저렴하지 않은 제품들이 있어요.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쇼룸을 보면은 그런 영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말에 시간 되실 때 아이들이나 남편분, 아내분 데리고 이케아에 구경 삼아 가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 꼬모샤에서는 제가 공지를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향기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향기. 그래서 항상 저희 꼬모쉐 홍대 본사에도 오시면 좋은 향이 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세팅하고 있는 객실들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좋은 향이 나게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후기가 올라왔는데 좋은 향이 나서 너무 좋았다라는 후기가 달리더라고요. 실제로 그걸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닌데, 좋은 향이 나면 그거에 손님들이 감동하는 손님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세팅할 때는 완성을 한다는 거는 어떤 예쁜 사진으로 완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예쁜 향으로 완성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조금 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벤트랑 후기는 어떻게? 네? 이벤트랑 후기는 어떻게 쌓으면 되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약을 할 때 그 게스트하고 소통을 해요. 그래서 호스트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후기 이벤트 같은 거 하면은
후기 이벤트를 하겠다라고 이제 누른 사람들, 그러면 콜라 하나 서비스를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마라탕을 시키면은 뭐 부모자를 하나 더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후기에 참여하겠다라는 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채팅창이나 이런 플랫폼들에서 그 관광객들하고 소통을 하실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이제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참여를 하시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5점을 주세요, 무조건 좋게 써주세요, 이렇게 구걸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손님으로서 정말 이 숙소를 이용했을 때 정말 흠잡을 데가 없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저희는 세팅을 해드리고 있고 청소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게 뭐 지난번에 꽃모시의 오프라인 모임 인계동에서 모였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선물로 드렸었던 뭐 조말론 향초라든지 아니면 샤넬 어메니티, 그리고 티파니 앤코 어메니티 같은 거를 좀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공을 해드려요. 제공을 해드리고 후기를 이제 쓰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객실에다가 저희가 추가로 어메니티를 거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후기가 한 50개만 만들면 돼요. 일단 후기 50개. 근데 지금 선물은 한 200개 사놨습니다. 예, 200개 정도 쌓으면은 뭐 50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에어비앤비로만 예약을 받는지, 엘베가 없는 것 같은데 리스크는 없는지. 엘베 리스크 분명히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합니다. 그게 초보 투자자 분들이라면 더 뭔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왠지 엘베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유럽이고 뭐 프랑스 파리고 엘베가 있는 곳들을 찾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엘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게스트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엘베가 없다, 그리고 층수가 그냥 4층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 주변의 을지로나 명동의 숙소들은 엘베를 갖춘 숙소들이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핸디캡들을 그런 멘트나 안내들로 이제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허가 숙소들이 이제 영업을 중단을 하면서 그런 오피스텔, 엘베를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들이나 원룸 빌라들, 그런 데들이 다 엘베가 있던 곳들인데 지금 엘베가 없는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오픈이 됐어요. 지금 에어비앤비나 이제 그런 데를 보시면. 그래서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지금 예약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객단가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셀프 체크인 하시는지, 카드키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셀프 체크인 하고 있습니다. 예. 객실이 여기는 소규모 호텔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개발 중인 이제 종로점이나 이제 삼성동점, 여기는 이제 객실이 16개, 18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소규모로 할 때는 충분히 셀프로도 가능하고, 저희 본사에서 직원분들이 이제 다 체크인에 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도어락을 이용을 하고 있고, 도어락 비번을 이제 바꿔가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어락을 쓰실 때는 그 일회용 비밀번호, 그러니까 관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도어락을 따로 팔아요. 조금 가격대가 비싸긴 한데, 그 숙소를 세팅하실 때 무인으로 몇 객실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어락에는 좀 아끼짐 없이 돈을 투자를 하셔서 비번을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문을 열어준다거나 그런 거를 하실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명동점 객실은 몇 개인지, 또 벽이랑 천장은 벽지로 그냥 하시는지. 도배죠, 도배. 이제 실크 방염 벽지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고급지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도배지로 돼 있고 방염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명동점은 2개예요. 이렇게 2개로 저희가 했고, 한 층에 한 객실이 있고 마지막 6층은 저희가 공유 주방이랑 세탁실 그리고 파티룸으로 이제 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객실 2개에서 나오는 수익이 일반 호스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전의 방식들, 에어비앤비에서 그냥 부업 삼아서 하던 투자들 하고는 굉장히 다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최대한 한 객실을 넓게 쓰면서
이제 뭐 여기는 원룸식으로 되긴 하지만 사실은 평수가 좀 넓고 이제 뭐 8인 가족들이나 그런 가족들 수용을 하길 원하신다면 3룸으로도 이제 인테리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실 분들도 많이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꼬모쉐 블로그에 저희가 1월 이제 10일 토요일부터 컨설팅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숙박업을 세팅을 하실 분들은 시드가 1, 2억 정도만 가져오시면 제가 어떻게든 그 안에서 만들어 드리니까 문을 좀 두드려 주시고, 지금 굉장히 저는 이렇게 봐요. 고시원을 제가 하면서 이게 유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건 물론 아니지만 3, 4년 정도를 고시원을 이제 2020년부터 가장 이제 꼭지점까지 찍었던 게 이제 2023년, 24년 이때인데 그 위로는 지금 안 오르죠. 그 위로 오르게 되면 이제 신설 비용을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 이상으로는 오를 수가 없어요. 거래도 안 되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투자하는 방식들이 여러 사람이 하고 또 여러 컨설팅, 여러 강사들이 어쨌든 꼬모시에서 배워서 나가서 또 강의 업체를 차리신 분들도 여러 명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트렌드고 흐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허가 숙소들이 없어진 이 분위기에서 앞으로는 합법화된 그런 소규모 호텔들이 더 각광을 받고 더 많이 투자를 하시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7, 8년 정도 되면은 그때 가면 이제 자리가 이제 없지 않을까. 지금 1층들이 근생들이 공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찾아보면은 3층, 4층에 비어있는 공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의 과정에 들어오시면 그런 물건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니까 무조건 좋은 매물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결정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지금 이제 한겨울을 지나고 있죠. 그래서 한 1, 2월 정도 계약을 하고서 2월부터 삽을 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월부터 저랑 같이 스타트를 하시면 되고요. 네.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오늘 좀 짧게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직접 이제 뭐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뭐 카톡, 오픈 카톡이 열려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채팅을 주셔도 되고 앞으로 이런 물건들을 위주로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할 예정이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예.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금 현재 공지사항을 하나 드리면 종로점이랑 삼성동점 이렇게 두 개 현장이 지금 아직 돌아가고 있는데 종로점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을 신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숙박 그런 호스텔 개념이 아니고 고시원인데 혹시 신설 고시원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종로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지금 좋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공사는 거의 한 70%, 80% 이상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 보시고 매수 의사를 저에게 이제 밝혀주시면은 될 것 같고 종로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그래도 한 1,000만 원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투자금이 이제 5억 후반대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보증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네. 호스텔 문화교류실 만들어야 되는 면적 구정이나 싱크대 같은 거. 문화교류시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뭔가 대단한 뭔가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물론 이제 취지에 맞게 외국인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배낭여행객들이 모여서 문화교류를 할 수 있고 서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보고 그런 데가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빡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하나에 그냥 의자 몇 개 있고 거길 문화교류 시설이라고 사진 찍어서 이제 제출을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 굳이 우리 공사 면적을 줄여가면서까지 문화교류 시설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 안에는 이제 그 조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전자레인지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공용 공간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한옥 체험업 혹시 어떻게 한옥 체험. 한옥 좋죠.
한옥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제가 3년 전인가? 안동 한옥마을을 여행 간 적이 있는데, 일부러 이제 일반적인 호텔에 안 묵었어요. 안동 하면은 떠오르는 게 한옥마을이고, 한옥마을 하면은 당연히 한옥에서 1박을 자보는 게 당연히 이치에 맞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얼마였지? 50만 원, 1박에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엄청 비쌌어. 거기 그 한옥이. 근데 물론 이제 한 6명 정도가 입실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한옥이었는데, 밖에는 자쿠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에어비앤비 하면은 이제 뭐 그런 한옥 체험업을 막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도 심심찮게 보이는데, 그 당시 3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붐이 일 때가 아니었거든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도 그 한옥 체험업을 막 50만 원, 60만 원 주고서 묵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서울에 가져가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종로구에도 굉장히 노후화된 한옥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미 유행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종로구에서 한옥만 구한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심지어 월세가 막 임대인분들이 그냥 다 쓰러져가는 한옥인데 월세가 1,500이야. 1,500 내고 거기서 한옥 체험업을 한다. 남는 게 없겠죠, 여러분들. 거기 아무리 공사를 한다고 해도 임대료를 감당하면서까지 한옥 체험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한옥 체험업을 허가를 받는 기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느 고깃집에 갔더니 그냥 빌딩 자체는 근생인데 그 빌딩 내부의 고깃집 인테리어를 다 전부 다 한옥 스타일로 했더라고요. 석가래 뭐 이렇게 치고 내부에다가.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한옥 체험업이 되는 건가? 그런 궁금증도 있었고, 근데 물론 아니겠죠. 실제로 이제 한옥이어야지만 이제 한옥 이제 그 체험업을 등록을 해주는 거겠죠. 근데 그거를 이미 다 임대인분들도 알고 있고 투자자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렴한 한옥을 구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뭔가 개인적인 관계가 있거나 지인이 뭐 한옥에서 카페를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 지인이 카페가 장사가 잘 안 되면 이제 그거를 한옥 체험업으로 바꿔본다거나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한옥 쉽지 않습니다.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옥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저런 객실을 하나 개발을 하시면은 오히려 객단가를 더 비슷하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이 컨설팅 하시면 물건은 사는 거냐? 컨설팅에 들어오신다고 해서 물건을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던져 드리는 것도 물론 있는데 기수마다 그런 뭐 좋은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는 기수도 물론 있고, 이번 기수는 이상할 정도로 좀 물건이 많이 안 들어온다라는 기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기수가 다 좋은 물건을 계약하고 다 막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근데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물건을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팁을 살짝 드리자면 1층 부동산을 저는 공략을 많이 합니다. 1층 부동산을 공략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물주분들이 누구랑 제일 친할 것 같으세요? 건물주분들은 1층 부동산들하고 제일 친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건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진짜 좋은 물건, A급 물건들은 해당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동산을 내가 한 지역을 만약에 을지로로 선택을 했다. 그 을지로에 있는 부동산을 하루 날 잡아가지고 한 10군데를 가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기준으로 가냐?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가시면 되고, 면적당 뭐 우리는 평당 얼마다. 제 블로그에는 이제 평당 6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평당 10만 원이 넘어가는 지역도 있어요. 강남이나 삼성동이나 이런 강남역 주변에 가면은 뭐 일반적으로 근생들은 2층, 3층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당 이제 1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자리도 있는데, 뭐 평당 6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찾으면 너무 나이스한 거고, 그런 방법을 다 알려드리니까 좋은 물건을 과제를 제가 내드려요. 그래서 일주일 텀으로 수업을 계속 할 건데, 그 일주일 동안 이제 물건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또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수강생분이 가져온 매물을 B라는 수강생분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수에 모이신 분들이 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컨설팅 들어오면 무조건 다 해주는 줄 알았다. 어느 수업을 들어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욕심을 부리고 진짜 시간을 많이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시고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원래 11월 정도에 이제 기수를 하나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내부적인 사정으로 1월 10일부터 2달 정도가 딜레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8시가 딱 됐네요. 마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